안상수 시장님 모셨는데 뭐 인천광역시장 전 시장이시지만 뭐 중진 중에 중진이십니다. 네, 국회의원 3번 하시고 시장을 2번 하시고 하셨으니까 국민의힘 제1야당의 중진 중에 큰 어른이신데 자 이제는 정권 교체 아닙니까? 전당대회 끝났고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우려도 있고 기대도 있고 뭐 이런 가운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내년 대선에서 정권을 탈환하느냐? 그렇습니다. 뭐 이대로 문재인 제2의 문재인 정권으로 남겨주느냐? 그러면 이제 나라가 이제 아주 저희들이 걱정하는 건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해간다 이렇게 보는데 그렇습니다. 탈환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미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있다라는 책을 2년 전에 쓴 적이 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 들어서서 소위 우리 이승만 박사가 건국하고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한강의 기적을 통해서 경제 5개년 계획을 달성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많은 기업인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해서 세계화에 성공을 해서 그야말로 50년, 60년 만에 80불 소득에서 35,000불 소득까지 올라갔는데 이러한 그 체제의 어떤 경제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또 이념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러한 그리고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자유 질서를 거부하고 종북 세력과 또 중국을 중시하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완전히 우리나라의 DNA를 바꿨는데 그게 좋은 방향이고 또 성공을 했으면 좋은데 지금 그로 인해서 많은 파괴가 이루어지고 있고 대한민국 정체성이 없어지고 있는데 경제는 경제대로 금단 현상이 생겨서 우리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그야말로 암담한 그런 미래에 대한 절벽과 같은 심정으로 지금 이 시국을 보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따라서 이것을 이번에 내년 3월 9일 날 선거에서 이것을 종식시키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가 되고 우리 국민들의 민생은 정말 회복할 길이 없다. 네, 그래서 절체절명인데요. 절체절명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 대권 주자가 없어요. 그것은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인데 이제 좀 윤석열이라는 이제 캐릭터가 문재인 대통령이 원체 잘못하니까 거기에 법대로 하자는 게 사실은 법대로 하는 거야. 우리 우파 국민들은 개인적인 삶이 법대로인데 그래도 거기서 그걸 지켜가지고 일단 반사적인 이익을 보면서 이제 소위 여론조사에 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한쪽으로 쏠리는 경향이 있어. 또 특히 우파가 그래. 그분한테 쏠리다 보니까 그냥 우산이 돼버리고 다른 후보들 지금 그래도 잠재적 그 경쟁력 있는 후보들이 소위 언더덕이 되는 거예요. 관심이 끌려지지 않고 또 언론에서도 일체 부각을 안 하니까 그런데 아마 판이 이제 경선판이 생기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경선관리위원회 띄우고 그러다 보면 정치 일정이 경선관리 일정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도 후보군이 등장이 되고 그래서 장단점을 잘 언론에서도 부각을 시키고 또 특히 유튜브에서 잘 이렇게 분석적으로 얘기하다 보면 옥석이 가려지고 소위 진검승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1월 9일 날 국민의힘이 후보가 결정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때까지 이제 그분들이 입당을 할지 윤석열 혹은 뭐 이러이러한 분들이 아니면 우리가 후보를 뽑고 그 후에 단일화를 할지 말하자면 오세훈 안철수처럼 단일화를 할지 그 이제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고 그러 따라서 단일화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역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고 비난을 받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단일화는 될 거다. 국민의힘에서 단일화가 될 건지 아니면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세우고 또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를 할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연말 전에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예측이고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단일화되면 이기겠죠. 단일화되면 이기겠는데 단일화 과정이 지난번에는 안철수가 참 통 크게 양보해서 안철수의 공이 굉장히 큽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가 단일화가 됐어도요. 안철수가 시장이에요. 이겼고요. 그다음에 그때 우리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봤는데 누가 더 양보하는 마음을 가졌느냐?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안철수예요. 뭐 그때 그렇게 볼 수 있죠. 저는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김종인 등 해서 이 오세훈으로 단일화되게끔 거의 지금 뭐 압박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룰 같은 거를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제 했는데, 자 그럼 윤석열이가 만약에 안 들어왔는데 윤석열도 그런 식으로 해서 윤석열이 통할까? 그건 별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과 그때 안철수의 지지율은 거의 비슷했어요. 거의 비슷했는데 아무리 제일 큰 야당의 힘을 얻어도 비슷했어요. 거의 격차가 없었는데 이 지금 윤석열과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주자들하고는 격차가 엄청 큽니다. 지금은 그런데요. 네. 제가 이제 재선거를 10번 치르고 대통령 선거를 4번 치렀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예. 선거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선거 과정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당의 후보가 이제 결정되잖아요. 제1야당의 후보가 결정이 되면 적어도 30%는 바로 뜹니다. 지금은 그냥 그 안에서 뭐 서로 올망졸망하고 1, 2%, 3, 4% 뭐 이렇게 가지고 있어서 그렇지. 국민의 힘으로 예를 들어 우리 윤석열 씨가 들어오지 않고 우리가 별도로 한다 하더라도 25에서 30 뭐 혹은 30 이상은 11월 9일 날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 100%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예를 들어서 윤석열이 35%고 우리 당 후보가 15% 그러면 뭐 해볼 것도 없는 거죠. 네. 그렇더라도 단일화를 해야 돼. 네. 예,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우리 당이 뭐 그러면 후보가 돼서 한 35%다. 그러면 윤석열이 개인으로 뛰다 보면 뭐 한 20%다. 그러면 여기서 윤석열이 나 안 해. 그러고 나 후보 나갈 거야. 이러면 이렇게 할 리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그것이 학습 효과다. 네. 우리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윤석열 씨 자체도 전 총장 자체도 어찌됐든 대한민국과 헌법을 위해서 본인이 노력했다 하는 것으로 자기도 역사에 남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굳이 우리가 단일화 국면에서 본인의 유불리를 떠나서 무조건 하지 않겠느냐. 뭐 사전에 입당이 되면 뭐 더욱 좋은 지금 일입니다만. 그 현상이요. 예. 지금 현상이 이제 크게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국민의힘의 대선 주자가 안 뜨는 이유와 그다음에 윤석열이 뜨는 이유. 그거는 국민들이 볼 때 제1야당이 믿었지 않으니까 윤석열한테 기대를 거는 거예요. 이제 우파 국민들은 그겁니다. 문재인 폭정은 막아야 된다. 근데 막을 정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인데 믿었지 못하다. 근데 윤석열이는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막 그냥 막 현재 저 권력에 대해서 막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그래 당신이다 하고 글리 싹 쏠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 그런데 또 지금 이준석 당대표도요. 그 현상입니다. 아이고 4선 5선 아이고 당신들 뭐 한 게 없어 미안하지만 아이고 저리 물렀고 3번 떨어진 저 36살짜리 아니 네가 하든지 말든지 포기 상태에서 이준석을 뽑아준 것도 있습니다. 이게 맞물리는 맞습니다. 현상인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그 경우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그 지금 소위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세력 한 25에서 30% 정도는 그래서 어디로 갔다가 자신 없으면 또 어디로 갔다가 뭉쳐서 다니세요.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예. 반기문 총장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반기문 총장한테 한 30% 갔었어. 갔었죠. 근데 이 양반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우리 황교안 총리한테로 갔어요. 그래도 현직 예. 총리고 뭐 대통령 대행이니까. 그랬다가 본인이 또 안 한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또 우리 후보로 내세운 이제 홍준표 대표한테 가서 이제 24%로 네. 하고 이제 안철수랑 갈라져서 안철수가 21%니까 갈라져서 이제 넘겨준 꼴이 됐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경선 과정에서 말씀드린 대로 윤석열 전 총장이 들어와서 하면은 하는 대로 경선을 잘 공정하게 하고 안 들어오면 안 들어온 대로 가서 뭐 그런 얘기도 언론에도 많이 하니까 네. 제3세력으로 해서 후보로 활동을 하다가 우리랑 같이 단일화를 한다든지, 만약에 그게 그림처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나중 게 더 좋아요. 그게 국민들한테 우리나라는 그 컨벤션 효과 면에서 그게 더 흥행 효과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고 그래도 서로 상처받지 말고 페어 플레이를 하되, 그러나 검증은 돼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걱정하는 게 뭐냐. 우리가 이회창 총재는 내 경기고등학교 선배고 네. 친구의 형이야. 그게 정말 꼭 돼야 돼. 나는 인천시장이고. 그런데 다 된 줄 알고 갔다가 막판에 가서 뒤집히는 거야. 2번이나. 그러게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다 된 줄 알았어요. 아니 그때. 다 되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다 되는 줄 알았지. 어. 전날까지도 되는 줄 알은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같은 선수들도. 그러니까. 근데 그래서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대세라고 그래서 거기다만 너무 몰입을 하면 안 되고 검증을 해야 돼. 검증을. 우리 당내에서도 검증을 하고 뭐 당연히 여야 간에도 검증을 하고 또 국민들 언론에서도 검증을 해서 가야지. 이 선거라는 게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좀 약간 비속어가 돼서 죄송한데 사돈의 팔존 이 뒤까지도 다 캐낸다는 게 선거입니다. 네. 그게 본인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았어도 막상 문제가 되고 그것이 이슈화가 되다 보면은 그게 선거 당시 피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물쩡하고 적당히 하고 가다가 마지막에 일주일 3일 앞두고 그야말로 온 국민이 우리 정말 우파 국민들이 피를 토해서는 안 된다. 네. 오히려 잔잔한 검증을 해가면서 가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아, 그럼 그 이제 대깨문이라든지 아니면 민주당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독한 지금 검증을 예고했어요. 예. 지금 공수처 수사도 뭐 예고가 돼 있고 그것도 검증이지만 국민의힘에서도 검증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군요. 아니 뭐 기다린다기보다도 진검승부를 해야 돼. 네. 이거는 어떻게 그냥 어물어물 가짜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게 또 통할 때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모든 정보가 온 국민한테 노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막 패거리져서 다니고 이래가지고 하는 게 성공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에 당선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이 우리 우파에는 거의 없었지. 무조건 된다 했는데 마지막에 문자로 날아가 버렸어. 네. 문자가 확 직접 들어가 버리니까 조직을 통하지 않고 네. 언론을 통하지 않고 직접 유권자한테 문자가 날아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냥 망했단 말이에요. 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결국은 드루킹 때문에 이긴 거거든. 그렇죠. 드루킹 SNS 공간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장난질을 친 건데 여론 조작이죠. 조작이지. 네. 조작을 한 건데 이제 그래서 됐는데 그것조차도 우리가 미리 서로 간에 검증을 해야 돼. 예? 이번에는 사실은 유튜브 선거입니다. 네. 저는 많은 부분이 유튜브가 있어서 우파들이 그래도 걱정이 없다. 이제 지금 언론에서는 아직도 우리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부분 그나마 이것을 그 유튜버 우리 이제 우파들 중에서는 우파 지지하는 분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죠. 네. 그리고 또 역시 상당히 그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그 편성을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많이 궤도라고 그럴까 방향을 제시를 해주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만은 어찌 됐든 이것을 진검승부가 안 되고 그냥 적당히 이 사람이면 무조건 되고 그러고 다 같이 뭉쳐 다니다가는 그게 이제 그 확증 편향 비슷한 거 아니에요. 네. 대깨문이 가지고 있는 거야. 그게 지들도 망하고 나라도 망치는 거거든. 우리도 일단 지지는 하되 비판적 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요, 이제 지난번에 이제 선거하고 비교해서 앞으로 대권은 유튜브 선거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당 대표라는 분이 유튜브하고 결별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거는 뭐 표현 잘못했지 말이 안 되지. 예. 아니 그부 유튜버 네. 자기가 당 대표 되면 결별한다고 그러고 본인도 유튜브 안 그다음에 누구야 나경원 대표하고 당 대표 토론에서 아니 뭐 유튜버 같이 말씀하시냐고 이러면서 그 유튜브를 아주 말하자면 이제 비하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당 대표가 됐는데 유튜브 선거라고 그러시면 지금은 선거 지시겠는데 선거 때 하는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되지. 이제 그 선거 격언이 있는 얘기예요. 그냥 이거는 약간 이제 재미로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거에서 한 얘기는 90%를 믿어서는 안 된다. 선거는 그게 미국 격언이야. 선거 격언. 그리고 이제 흔히 우리가 뗏목을 타고 가서 강을 건너고 나서 뗏목을 버려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때는 이렇게 각을 세워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거 사실 잘 못해요. 그런데 보통은 선거 때 이제 본심이랑 관계없이도 각을 세워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저는 그런 말이 하나하나 큰 의미가 있이
유튜버를 지금 공격하고 무슨 우파 정치를 해요. 그건 그대로 자기가 이제 그 큰 바운다리에서 어떻게 무슨 말을 하다가 그렇게 나왔겠지.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아마 혹시라도 앞으로 뭐 만날 경우가 되면은 제가 이제 25일 날 소위 출판 기념회를 해요. 네. 여의도 그러시군요. 우리 네. 하우스라는 데서 하는데 네. 뭐 그때도 오신다는 것 같으니까 그런 때 이렇게 만나면은 제가 그 우파 저 유튜버들한테 고맙다고 도와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한번 하라고. 근데 이제 어디서부터 저는 출발이 됐냐고 보면요. 뭐 뿌리 깊은 게 이제 그 우리 애국 시민들하고 예. 이준석하고는 뿌리 깊은 게 있습니다. 첫째, 제가 분석할 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번에도 대구 가서 박근혜 탄핵은 정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애국 보수 시민들하고 일단 괴리가 있고요. 두 번째 괴리는 부정선거가 외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없었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준석은. 선언을 하고 뭐 어느 정도까지 나갔냐면요. 부정선거를 외치는 사람하고는 결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스탠스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선거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해도 자기가 큰 정치를 되려면 우파에서 저렇게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고 난리 치면은 보듬진 못할 망정 가만히 있어야지. 왜 부정선거 가지고 떠드느냐? 부정선거하고 떠드는 사람하고는 난 결별하겠다. 결별이라는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니 내가 선거 나간 사람도 아니고 우리 당도 아니고 당신들 당 진 거를 부정됐다니까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가 부정됐다는 거 그거를 밝히자고 우리 노력하는 거예요. 예. 부정됐는지 안 됐는지 재검표해라 이런 건데 그 자체를 결별하자 그러면 자기네들 편 들어주는데 결별하자니까. 저는 아주 이봉규 선생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당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 단추가 꼬였느냐 하면 이제 맨 처음에 그 황 대표가 그만둘 때 그 후에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부정선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짚어주고 나가야 되는데 예, 그냥 맞아요. 밤중에 그냥 나가버려가지고 떠났어요. 그거 실망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비대위를 구성하는데 김정인 대표를 모시느냐 마느냐 가지고 한 달 반 이렇게 있다가 결국은 모셨는데 그때는 이미 너무 늦어가지고 부정선거가 주 아젠다가 되기에는 조금 김이 좀 빠졌는데 아무튼 그때 대표 김종인 위원장께서 인천 오셨을 때 제가 건의를 했어요. 이게 그러셨군요. 옳든 그르든 이 주장이 그래도 이게 국민들 특히 우파 쪽에서 많은 이런 주장이 있으니까 우리가 대책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의견이나 정보를 수렴을 해가지고 그것을 바로 조사를 수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다음에 제도 개선하는데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렸더니 좋다라고 했어. 네. 저 김종인 대표도 그랬는데 가가지고 이게 당에서 이제 구성을 해놓고는 했는데 그게 아마 그 결국은 이게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는데 이제 일단 말씀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감을 하는 편이고 이번에도 이준석 대표가 저는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없애느냐 있었다면 또 앞으로 이제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할 때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게 뭐 사전 투표하면은 뭐 함이 바꿔쳐진다든지 아니면 뭐 무슨 과정에서 무슨 뭐 전자 투표하는 과정에 뭐가 문제가 있다든지 뭐 이런 거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전부 다 점검을 해가지고 과정마다 점검을 해서 우리 당에도 대책을 세우고 또 민주당에서도 상식적인 그야말로 또 민주 시민이라면 민주적인 정치인이라면 이것을 같이 논의 토론을 해서 걱정을 없애는 방향으로 많은 부분 정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이준석 대표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선 관리 잘해서 좋은 후보 뽑고 선거 과정에서 절대로 이런 국민들한테 걱정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과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지난 일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래에 대한 걱정은 우리 아니 미래를 하려면 부정선거 없게끔 시스템을 지금부터 지금 그럼요. 그래야 돼요.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자 이번 선거는 지난 거에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이 우려가 없는 시스템으로 하자. 다시 말해서 저 수검표로 카운트가 분명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저 외부에서 이 저 서버에 들어오는 흔적 없이 그
이 전자 개표기 네네. 있어요. 네네네. 요 외부 통신이 없게 네네. 미리 점검을 다 하자. 음. 이런 거를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네네. 사전 투표의 문제점 네네. 지금 네네. 여러 가지 나온 게 네네. 있어요. 네네. 그 봉인지 문제라든가 네네. 이런 걸 다음 선거에 없게끔 하자는 주장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 그거는 이제 대표 체제 어제부터 한 거니까 이제 아니, 부정선거 어? 주장하는 사람하고 결별하지 않는 에이, 사람이니까요. 그거는 이제 그 전에 이제 뭐 그런 이슈가 됐을 때 이제 그런 거 이제부터는 대표로서 책임성 있는 걸 해야지. 그 전에는 그냥 하나 일개 정치인으로서 뭐 그때야 무슨 뭐 그렇게 무게 있게 받아들일 사람도 없고 뭐 신중하지 않게 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말씀대로 부정선거가 있든 어떤 점검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나는 그 대법원에서 지금 그 개표를 안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개표를 안 해? 왜?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6개월 내에 하게 돼 있습니다. 하게 돼 있는 걸 안 선거법에.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1년 1개월이 넘었어요. 그게 이제 그 피선거권자의 권리이기도 하고 네. 권한인데 그 5천만 원씩 아마 보증금 넣고 그런 걸 네. 걸. 그러니까 그건 대단히 잘못됐는데 그런 걸 한번 다시 점검을 해야 돼. 대표가 됐으면은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살펴보고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나는 허리라고 보고 또 그것도 기회 되면 제가 건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네. 드리고 제가 이 시기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결국은 이 견지망월이라고 있잖아요. 네.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을 봐서는 안 된다. 네. 우리가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이 경제 정책을 잘못해서 소주성이라든지 주 52시간 근무라든지 또 혹은 뭐 코로나 대응 잘못해가지고 처음에 방역 뭐 어쩌고 저쩌고 뭐 K 방역 하더니 그건 우리 국민들이 정말 국민 의식 수준이 높아서 그런 걸 가지고 괜히 자랑하다가 백신 놓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가 보기엔 40%에서 50%가 내일을 모르고 사는 거야. 내일이 어떻게 될지. 공황. 야, 이거 어디 가서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키고 내가 어떻게 해서 노후 대책이 되고 이게 노후 대책이라면 내일 모레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것을 누가 과연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잘 해낼 것이냐라는 것을 변별할 수 있도록 국면을 바꿔야 돼. 맨날 그냥 문재인 뭐 잘못한 문재인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이제 얘기해도 다 저게 진짜로 잘못했나 이럴 정도야. 너무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것도 물론 짚어줘야 되지만 이제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건 맞고. 근데 바꾸려면은 부정선거가 없어야 바꾸잖아요. 그럼. 공정선거가 돼야 바꾸죠. 또 아이, 부정이 만약에 일어나면요. 국민들이 아무리 바꾸려고 투표해봐야 컴퓨터로 쓱 하고 그 전에 또 그건 분란 일으켜서 단일화 안 되게끔 조정하고요. 그렇죠. 그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그 걱정을 저도 이제 잘 들었고 시청자도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아주 강력하고 간곡하게 이제 건의가 될 겁니다. 네. 이제 물론 당에서도 지금 기구가 이제 있어서 최고위원회도 있고 의원총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런 거를 건의할 수 있는 채널이 되는데 네. 두 가지는 분명한 거예요. 공정하게 관리하고 후보를 단일화해서 좋은 사람 뽑도록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된다는 거 하고 선거 관리를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여야 간에 합의할 거는 하고 타협할 거는 하고 또 우리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거는 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도 뭐 할 수 있죠. 투표함 지키기 이거 뭐 시민운동을 하는 거야. 이제는 가서 그냥 투표해놓고 사전투표 헌데 가서 거기서 그냥 우리 우파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동할 때 같이 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닌 게 아니라 수개표가 될지 병행을 할지 그건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는 더 검토를 해가지고 절대로 투표심이 왜곡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것만 우리가 결심을 하면 되죠. 조심스러운 예측인데요. 예. 이제 윤석열 현상이라든가 최재형 현상이 사그러들지 않고 이제 저 국민의 힘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뭐 문제가 이제 간단한데 거기도 간단하지 않아요. 들어가도 또 거기서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또 세력 다툼이 있고 이럴 텐데 그러지 않고 안철수하고 윤석열하고 이게 안철수도 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의 당이 거기도 조직이 있단 말이에요. 물론 국민의 힘에 비해서는 열악한 조직이지만 근데 아주 강력한 대권 주자가 글로 만약에 들어가면 우리나라는 뭐 아시다시피 대권 주자 중심으로 그럼. 해쳐 모여된 게 우리나라 정당 아닙니까? 그럼요. 예? 그러면은
강력한 윤석열이가 안철수하고 합친다. 안철수는 야 당을 갖다 바치겠습니다 하고 쭉 한다. 그러면 거기서도 부서져서 일로 오는 사람들 많을걸요? 그럴 수도 국민의힘에서 있죠. 이쪽으로?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런 현상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네. 우리 이 선생님 말씀대로 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지막에는 단일화가 될 것이다. 그렇게 가서 윤석열 쪽에 만약에 제3세력 혹은 안철수가 이렇게 같이 안철수 대표가 같이 이렇게 당 형성을 그래서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대로 후보가 나가야 됩니다. 그야말로 제1야당으로서 그렇죠. 후보도 당원 없이. 당규에 따라서 후보는 나중에 결정하면 되지. 네. 후보는 이제 그 경선에서, 우리, 네. 경선에서 결정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주 거의 걸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내가 아주 네. 아주 뭐 밥 한 끼 크게 살게. 네. 우리 당의 후보가 생기면 제3의 어떤 사람보다도 높게 나올 겁니다. 우리 당의 후보가 뭐 이렇게 후보가 그냥 아무나 갖다 앉힐 건 아니고 그 상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앉히면 제1야당의 후보가 반드시 2등으로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윤석열 제친다. 만약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제칠 수도 있다. 들어와서 본인이 이기면 또 본인이 1등 하는 거고. 거의 그럴 겁니다. 예. 야,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서 저쪽의 입장을 한번 대보시면은 이제 여당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부정선거도 이 재판도 아직까지 문개고 안 했고 여러 가지 있죠. 송초로 사건, 탈원전 사건 뭐 지금 엄청난 거 지금 문개고 미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권이 바뀌었다 칩시다. 예. 그러면 자기들 다 죽는 위기의식이 있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극약 처방이라도 안 할까요? 자기들 다 죽는데? 가만히 그냥 여론에 맡기고 그냥 아이고 선거에 지면 쿨하게 그래 아이고 뭐 졌어 다음에 또 이기면 되지. 지금 그런 선거가 아니에요. 저자들이 지잖아요. 다 죽어요. 다 감옥 가야 돼요. 그렇지. 그런데 그냥 뭐 아름다운 선거 하게 냅둘까요? 수단이 이제 별로 난 없다고는 보는데 그러나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고 결국은 이제 뭐 저 사람들이 해서 돈 풀어서 뭐 민심을 움직이고 이런 거 몇 가지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안 되는 쪽으로 일단 검증이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든지 이제 저쪽에 잘못한 거를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과거 것을 리마인드 그러니까 다시 그 회생을 시켜서 도저히 이 사람들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것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래 우리가 해야지 우리 희망이 없는 그 서민들 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 30대 혹은 서민들한테 우리가 집권을 해야지 희망이 있다는 것을 정책과 어떤 경륜으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선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그 다음에는 선거 관리를 잘해서 선거 관리 저는 뭐 최후에는 선거함을 다 지켜야 된다고 봐요. 어디다가 보관하는지 다 가서 거기다가 딱 유튜버들도 가서 실시간 방송을 이래가면서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으면 시장님, 구데타밖에 없어. 시장님, 제가 그 부정선거랑 엄청 그 싸우고 그 처음서부터 모니터하고 그랬는데요. 그 서버가 추석 연휴 첫날이요. 지난 추석 연휴 첫날에 서버가 나가는데 그 무진동 차로요. 국민들이요 못 막았어요. 근데 그냥 그게 증거물인데 증거를 인멸하는데 몸으로 막는데 못 막아요. 밀고 나가는데 뭐 그 큰 트럭을 국민들이 거기 수백 명 모였어요. 이거 서버 움직이지 말아라. 재판 끝날 때까지 이게 중요한 자료인데 이거 손대면 안 된다. 그게 뭐 밀고 나가는데 앞에서 경찰이 저거 하고 진동차 밀고 나가는데 어쩔 수 없어요. 못 막아요. 이제 개표, 그러니까 그래도 표를 바꾼다 하는 거 이외에는 다른 거는 저는 그 얼마든지 이제 그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민경호 의원 보니까 이제 표가 이렇게 100개가 이렇게 쭉 가다가 100개가 쭉 가야 되는데 여기 한 2개 정도가 반대쪽으로 간다. 네, 프로그램이 그렇게 만들면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래서 이건 집계상의 문제인데 저는 그러면 그것도 집계를 하는 데 있어서
거기서도 거의 수개표성으로 검증을 하죠. 수개표면 더욱 좋고. 네. 이건 이제 그 선거는 여야가 합의가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라도 수개표하면 좋지만 안 되면은 여기서 전자제표 끝나고 나서 바로 또 재검표하는 거, 바로 현장에서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그 표를 도둑맞지 않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은 중간에 투표함을 바꿔치기 말고는 방법이 없거든. 옛날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유당 때. 그래서 우리가 4.19가 일어나고 그런 건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하자 이거야. 우리가 우리 당에서 그거를 점검을 하도록 하고 시민단체와 같이 막아내자는 거죠. 저희가 분석한 걸로 보면은요, 백서도 나왔습니다. 부정선거 이번에 4.15 총선 백서도 나오고, 갖가지 이제 전문가들이 미국의 전문가서부터 한국의 전문가들이 이건 하나님이 조작을 하지 않았으면 확률이 하나님이 손대지 않았으면 조작이다. 이건 뭐 그렇게 나오는데 뭐 아무튼 그래서 요번에 우리 당에서 우리 당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혜자죠. 어떻게 보면 당에서 이런 대책을 세울 때 그동안에 이런 것이 많이 연구되신 분들 그거 같이 이렇게 회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떤 대책을 같이 세우도록 내가 한번 건의해 볼게요. 네. 참 한교안 대표가 참 인기가 한동안 있었는데 왜 그렇게 보수 시민들한테 갑자기 훅 꺼졌냐면요. 선거 지구선 트럼프는 지금 선거 졌는데 아직까지 이 우파 진영에서 폭발적인 인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부정선거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래요. 황교안 대표도 만약에 그때 이런 여러 가지 25개 지역구에서 소송이 들어갔고 100몇십 개 부정선거 소송이 들어갔어요. 사실 놀라운 일인데 그거를 만약에 싸웠으면 그 사람들 입장을 대변하고 아니 다른 거 아니에요. 부정선거로 단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단언하고 있으면 이런 의혹이 있으니 밝히자. 밝히자. 스포츠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상하면 비디오 판독하자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비디오 판독해서 결과 뒤집기도 하잖아요. 이거 골인데 노골 선언도 하고 아니 그 비디오 판독하자는 자체도 안 하니까. 그렇죠.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는 인기가 없어진 거고 트럼프는 아직까지 인기가 있는 겁니다. 비디오 판독하자는 소리를 트럼프는 했고 황교안 대표는 안 하고 떠나버렸어요. 야밤도주 하듯이. 그리고 이준석의 문제점도 비디오 판독하자고 주장하는 선수를 저 선수하고는 결별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했고 비디오 판독하자는데 그걸 결별하자고 그러면 됩니까? 당 대표로서 한 소리가 아니고 그때는 입지가 그렇게 당 위원장도 아니고 그냥 하나의 그냥 당원 정도의 입장에서 한 얘기니까 그런 거를 너무 이렇게 비중 있게 하실 거는 아니고요. 지적은 하지만 이제 새로운 당 대표가 어쨌든 진용을 구성을 해서 오늘 3시에 회의한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아젠다를 이렇게 결정해가면서 그런 것도 아마 포함이 될 거고 저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주요한 의제가 돼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 이제 시간이 없잖아요. 네네네. 이제 그런 당의 그 경선 룰 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렇죠. 게 그건 이제 경선관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요거는 또 별도 대책위원회에서 이거는 여당하고 이 집권 세력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거 쉽냐 이거죠. 쉽지 않죠. 그럼 빨리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제부터가 그래도 아주 시간이 절대적으로 모자라는 건 아니고 또 이 여러 가지 케이스 스타디가 다 돼 있으니까 우리가 선거를 한두 번 해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해 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저희들이 조금 믿고 좀 우파 이렇게 우리 자유 시민들이 좀 기다리셔도 좋겠다. 가끔 짚어 주셔야지. 이승만 대통령 때 3.15 부정선거로 4.19가 일어났는데 그때의 부정선거는요 저는 애교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기술로 보면 그때 이제 죄송합니다만 그때 예를 들어서 축구 선수 이회택 선수 아십니까? 그때 이회택의 그 최고의 기술이었다면 지금 손흥민이 기술이에요. 기술이요. 그때는 한 바꿔치기, 투표지 바꿔치기 이건데 지금은요 그거를 넘어서서 컴퓨터로요. 중국에서 들어와 가지고 10장 중에서 2장이 저쪽으로 가게끔 하고 이게요.
그때는 애교예요. 그거는 귀여운 수준이고 어마어마한 부정이 벌어졌는데 넉넉히 있는 걸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어떻게 된 기술을 썼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는 어떻게 못했죠. 못했죠. 그건 네. 이렇게 분석합니다. 그때는 일단 이 서울하고 부산에 국한돼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때 또 쓰면 그때 또 써가지고 극약 처방을 또 써가지고 했다간 대선에 아주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큰 거를 먹기 위해서 대선을 먹기 위해서 그건 그냥 야 이건 이번엔 손대지 말자. 이번엔 그냥 하고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이쪽이 이겼잖아요. 그건 민심이에요. 근데 자 지난번 서울 지자체 보궐선거의 민심하고 그럼 저 뭡니까 4.15 총선 때 민심하고 그렇게 다를까요? 4.15 총선 때도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광화문을 우리 국민들이요 광화문서부터 서울역까지 꽉 메웠어요. 문재인 하야하라고. 근데 그 민심이나 요번에 서울 부산 신세 오히려 그때 느긋해서 왜냐하면 성추행으로 이미 심판 다 된 거니까 뭐 해봐야 이긴 거다. 그런데 4.15 총선 때는 왜 그렇게 저쪽에 압승을 갖다 줬을까요? 문재인 하야하라는 민심이 그냥 유사일에 우주가 생긴 일에 데모로는 가장 많은 인파가 나왔는데. 네, 그렇죠. 근데 그 당시 뭐 지난 얘기 할 필요는 없지만 이제 코로나가 갑작스럽게 성해지면서 이게 집권층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하는 민심에다가 각 집안마다 40만 원, 60만 원, 100만 원씩이 들어갔거든요. 며칠 전에. 예. 예, 웬만한 집안에 다 들어갔거든. 그건 뭐 본인들도 인정을 하는 예. 거고. 근데 그게 그 결국 선거라는 게 아시다시피 그게 뭐 이제 그 승자 독식이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여기 수도권에서 이제 저쪽이 의원 수가 많아졌는데 전체 투표 수는 150만 차이밖에 안 났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보면은 그래서 그, 교묘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축구로 말하면 손흥민의 기술과 그 전에 우리 한국 축구 뻥치기 축구하는 기술 차이고. 하여간 중요한 것은 이제 개표 과정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는 뭐 이제 의혹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지만 하여간 중요한 것은 투표함에 투표가 제대로 들어가서 이게 바꿔치기가 안 되고 그게 개표장에 가서 제대로 개표가 되느냐의 문제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 과정상에서 뭐 100표짜리가 두 개가 딴 데로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기술상으로 그런 일이 있다 손 치더라도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개표가 끝난 과정에서 우리도 개표 종사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투표함 지키기서부터 개표를 재점검하는까지 하게 되면은 그거는 뭐 과정상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거는 잡아야죠. 잡아야 되는데 과정상에서 잡아야 되지만 혹시 못 잡는다 하더라도 결국 투표함에서 나는 그게 투표함에서 들어가 있는 거는 결국 남아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는 거지. 과정상에서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해를 잘 못하신 것 같아요. 사전 투표가 문제인데요. 사전 투표 보관을 하는데요. 투표지 사전 투표한 거를 보관하는데 이 보루박스 있죠? 삼립방 상자. 거기다 보관하는데요. 이만큼 구멍이 나 있어요. 그것도 내가 봤는데 손이 들어가요. 아니, 그래서 제 얘기가 뭐냐면 그걸 지키자는 거야. 이번에는 몇천 군데가 되더라도 우리 당보다도 시민단체들이 가서 거길 지키는 봉인해 놓고 가서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지켰어요. 지난번에 4.15 때? 네, 4.15 총선 때 우리 저 부정선거 감시하는 시민단체들이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신청해가지고요 사진 찍고 그래서 나온 증거들이 엄청나요. 그게 이제 그래서 나온 게 이제 투표지 보관 함이 그냥 손이 쑥쑥 들어가는 빵꾸가 이렇게 뚫린 거, 봉인지 뜯어둔 게 수십 개입니다. 봉인지가 뜯어져 있는 게, 그리고 봉인지 사인이 다른 거. 이봉기가 참관인을 해서 사인을 했는데 그게 개표장으로 오면 사인이 틀려요. 그리고 본인이 인터뷰를 했어요. 이건 내 사인 아닌데 이게 왜 여기 그런 것도 인터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못하게 가서 지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창고면 창고에 가서 그 창고가요. 그러니까 지난번 말씀드릴게요. CCTV가 없습니다. 투표지를 보관하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지. 이번에는 이 3월 9일날 선거에서는 그게 없도록 사전에 점검도 다 하고
우리 저 여야 간에도 하고 우리 시민단체도 하고 CCTV는 물론이고 나는 함을 지켜야 된다고 그러는 게 밤새도록 한 3박 4일 5박 4박 5일 동안 사전투표 선거를 저그 4.15 선거 전에 네. 제가 이제 방송을 했는데 뭐라고 방송을 했냐면 그것 때문에 제가 고초도 겪었는데요. 사전 선거 부정 의혹이 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참관인들이요. 열심히 지켜야 된다. 지금 시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투표함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하고 유권자 여러분들은 이왕이면 사전 선거에 부정 의혹이 있으니 본선거 당일 투표 본선거 하시라 하자.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그게 제가 선거 방해죄로 걸려서 왜냐면 사전 선거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사실은 저도 본선거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선관위에서 조사받고요, 경찰에서 조사받고 종로 경찰서에서 검찰에서 조사받고 에이, 안 좋은 사람들이야. 이랬는데 결국은 이제 그게 무혐의가 됐는데요. 그렇지, 왜냐하면 무혐의지. 문재인은 사전 선거 하자고 그랬잖아요. 예, 맞아요. 그러면 본선거 그거 그렇지. 방해한 거냐? 방해한 거. 제가 그 주장을 폈어요. 아이, 그럼 맞지. 문재인하고 나 처벌하려면 문재인도 처벌해야 된다. 그렇지, 그렇지. 나는 사전 선거 하지 말고 본선거 하자고 그런 거고 문재인은 사전 선거 홍보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무혐의 됐는데 제대로 걸고 넘어졌네. 그만큼 그때도 사전 선거에 대한 우려를 우리가 수백 번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잘 그 심각성을 모르고 내가 책임질게. 내가 그 부분은 미치겠어. 그 부분 아주 종합적으로 내가 지금 얘기한 대로 이 뭐 돈 주고 투표고 이런까지 내가 막을 자신 없고 그건 뭐 쥐들이 뭐 이제 하는 데까지 해보고 그러는데 이 투표함에다가 하여간 투표함을 지키는 거에다가 나중에 이것이 개표장으로 가서 개표가 투표함에 있는 그대로 숫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그대로 되도록 제가 하여간 책임지고 우리 당의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책임질 수 있어요. 아유, 좀 든든하네요.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좀 모처럼 천군만마 얻으신 네. 것 같습니다. 자, 네, 책임지고 이번에 부정선거 또 우리 일이고 내 일이고. 그럼 제도를 국민의 우선 일이고. 바꿔야 돼요. 제가 한 10년 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요. 네. 이게 부정이 일어나요. 이것들이 시험 때 컨닝이라고 그러죠. 그렇지. 아주 교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휴대폰으로요. 이거 뭐 우리가 상상도 못하게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 시험 때는 저는 어떻게 하냐면요. 휴대폰 다 끄고 가방에 다 넣어라. 이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그리고 화장실 못 간다. 시험 때. 왜냐면 휴대폰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검색 다 하고 미리 또 족보 다 해놓은 게 있어. 화장실 못 간다. 화장실 갈 사람 지금 시험지 받아들기 전에 갔다 와라. 그리고 휴대폰 일절 없다. 쌍내. 그렇게 보완을 해서 제도를 바꿔야지. 네. 니네 이번에 휴대폰으로 컨닝하면 걸리면 혼나? 하지 마. 말만 하고 휴대폰 계속 놓고 있으면 또 저지른다니까 또. 제가 전자 저지르요. 말씀하신 그대로 내가 하고 하여간 이 시민단체 그 걱정하시는 분들을 반드시 그 회의체에 속해서 그분들의 의견도 수렴을 하고 또 그 정보가 소중하니까 그렇게 해서 대책을 만들어서 제도적으로 혹은 행동적으로 관철을 시키자. 이거를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안상수 시장이 당 대표면은 안심은 하는데 안심 푹 되는데 당 대표가 아니시고 무슨 안심 푹 놔도 돼. 아니 그거 그런 건 옳은 얘기는 다 당에서. 아니 당 대표가 부정선거 없다고 그런 사람인데 참. 그거는 아까 얘기. 그럼요 시장님이 이준석 당 대표 만나서 빠른 시일 내에 부정선거 막겠다고 선언을 해라. 당대표 입장에서. 그래야 안심을 하죠. 그렇지 않으면 안심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자기 입으로 제가 이준석 당대표가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제가 그 전에 부정선거 없다고 주장한 거 경솔했습니다. 자, 이번에 부정선거 없도록 당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부정선거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보완 총력을 기울여서 하겠습니다. 이거 선언해야 돼요.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얘기할 시점이 되면 하도록 하고 다만 그 전에 경솔한 거야 어디서 한마디 슬쩍 한 게 다 문제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건 그거까지 내가 자신이 없고 건의는 하겠지만 하여간 아이고 이게 정말 든든합니다.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이게 명색이 정치인이라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양명도 했고 또
국민들한테 사랑도 받고 그러면서 또 일부는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늘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한 가지 국민들이 학습 효과는 뭐냐? 아, 지도자를 잘못 뽑으니까 이렇게 생활이 어렵구나. 내 생활이.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 그냥 동네가 같으면 뭐 조금 뭐 이렇게 적당히 그냥 투표를 했는데 야, 이게 대통령 하나 잘못 뽑으니까 이렇구나. 이래 가지고 동네 이제 5, 60대 되는 아주머니들도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뭐 경험하지 않은 나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다시 한번 했다가 큰일 나겠다. 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지도자라는 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을 인식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투표를. 그리고 나는 지난번에도 시장 선거 때도 그걸 봤습니다. 오세훈이가 결국 나중에 당선이 된 것은 저는 이제 물론 선거 기술상으로 여러 가지 그런 뭐 불편한 점도 있었을지 하지만 그래도 시장을 해본 사람이 좀 낫지 않은가? 예? 이게 LH 사건도 있고 그럴 때 그런 정서가 좀 돌아오지 않았을까? 이런 건데 말하자면 이번에도 국민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할 거다. 그냥 에이 뭐 그놈이지 뭐 적당히 그냥 찍고 말지 뭐 얼굴 잘생겼거나 아니면 말이나 좀 잘하거나 이게 아니고 이 사람의 말이 맞고 이 사람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경륜과 능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심각하게 보지 않을까. 왜냐하면 너무나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지금 보고 있죠, 국민들이. 예, 보고 그래서, 있는데 보고 있는 결과가 국민의힘의 예. 그 지도자가 지금 예. 대권 지지율이 안 뜨는 것도 보고 있는데 안 보여서 그런 뭐 거. 이제 그거는 아까 그런 기술적인 이유도 네. 있는데 조금 더 지켜보시면 네. 제가 말씀드린 쪽으로 결과될 게 많을 겁니다. 네. 네, 그건 이제 우리 이병우 선생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내기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총장이 그쪽으로 안 들어가도 단일화는 된다. 단일화는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쪽에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경선을 통해서 대선 후보가 나오면 윤석열이 안 들어가서 제3지대에 있어도 2등 할 수 있다. 2등 한다. 했는데 네. 저는 2등 할 수 없다. 예. 내기하신 좋습니다. 겁니다. 내기하신 뭐 그래도 구체적으로 해야지. 짜장면 내기라나 설렁탕 내기를 하나 뭐 하여간. 짜장면 내기하시죠. 좋습니다. 짜장면 내기. 중국집에서 네. 빼갈 한잔 하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건 네. 이제 합치면은 우리 내기가 성사가 안 되는 그렇지, 거고. 그렇지. 분열됐을 적에 네. 윤석열보다 국민의힘 지지가 더 후보가 결정적 후보가 높다. 더 나는 왜 나는 높다에 그런 이제 거예요. 안상수 시장님은 네. 거셨고 짜장면 빼갈입니다. 그렇지. 네. 저는 그렇게 되면 윤석열 지지도가 더 높다. 네. 내기 하신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